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제 기리 씨도 곧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모 입장에서 좀 지치는 장소이기도 해요. 워낙에 좀 힘들기도 하고. 야, 혼자 갈 때랑 정말 다르겠네요. 네. 사실은 1년에 한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놀이동산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액권을 아예 끊어가지고 주말마다 가는 분도 있고 한데, 가면은 이제 막 줄 서고, 막 애 찡찡거리고, 막 뭐 계속 사달라고 하고, 뭐 힘들긴 한데, 워낙 또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가게 됩니다. 저도 뭐 놀이동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저 굉장히 자주 가는데 일단 기본 세트가 있어요. 배낭에다가 이렇게 접이식 의자 있습니다. 예. 접이식 의자를 2개를 꼭 넣어 갖고 다녀야 돼요. 어허. 애도 하나 앉히고 저도 앉고 이러면서 줄을 한 명은 쓰고 또 이제 남편은 딴 데 가서 또 줄 서 있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된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놀이공원 즐기기 쉽지 않거든요. 맞네. 로테이션을 돌고 있어요. 가족 여행으로 떠났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여기 이렇게. 또 중요한 팁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예. 아이들 친구들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줄 설 때 짜증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아하. 친구들도 함께 데려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갈 때는 우리 집만 가지 마라. 그렇지요. 기다리면서 서로 놀 수 있게. 그렇지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놀이시설 등에 놀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자, 사연 확인해 보시죠. 엄마, 나 저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거 타고 싶어. 안 돼. 너 키 작아서 못 타. 큰일 나. 딴 거 타자. 우리 회전목마 어때? 회전목만 재미없어. 스릴이 없단 말이야. 에이, 스릴은 없지만 낭만은 있지. 여보, 우리 둘이 회전목마 타고 데이트했던 거 생각나? 기억나지. 나 그때 완전 천국의 계단 최주우였잖아. 엄마 아빠 데이트 이야기 노잼. 아이 가자. 엄마가 그때 엄마 데이트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딱 그대로 보여줄게. 그걸 지금 그거를 아니야 자기야 그건 아니야. 나도 반대. 창피해요. 아 왜? 우리 추억여행 떠나. 그거 같이 해주면 내가 용돈 쏜다. 갈 거지? 가자. 자기야, 나 똑같이 그대로 재현해줘야 돼. 엄마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당연하지. 아들도 잘 봐도 이 아빠가 엄마 옛날에 진짜 사랑했다고. 모른 척 해야지. 고개 푹 숙이고서. 아들, 자기야, 나 돌아간다. 돌아가. 자기도 천국의 계단 모드로 레디 고! 정말 진짜. 쭈야 쭈쭈 너 나 싫어?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아베 마리아.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엄마 조용히 해. 아, 내 허리.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여기 책임자 나와봐요. 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주가 다쳤다고. 우리 놀이기구를 타다가요? 설마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이럴 줄 알고 내가 찍어왔어. 보여? 이거 안전벨트 이거 고장 났잖아. 보이지? 아이고, 이럴 어째.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타셔야죠. 하하, 지금 내 책임이라는 건가요? 치료비랑 정신적인 위자료 배상해 주세요. 아이,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 배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담당자가 이거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알아본다고요. 제가 모른 척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보채요? 우리 주가 다쳤는데 당연하지 않아? 우선 병원 갈 테니까 확인해보고 연락 주어 당신. 우리 벌써 가는 거야, 아빠. 나 더 타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아베 마리. 내가 생각납니다. 천국의 계단. 그렇죠. 예, 갑자기 신현준 씨가 등장하는. 그죠? 회전목마 이렇게 회전목마 돌다. 돌아가다가. 네. 야, 이렇게 추억을 재생하려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위험해요. 아찔합니다. 네. 자, 어쨌든 회전목마 벨트가 고장이 나면서 낙마를 했는데, 이게 회전목마니까 낙마가 맞는지 낙마죠. 모르겠는데. 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그 놀이공원을 찾은 A씨가 회전목마를 타던 도중에 안전벨트가 풀려가지고 요추 골절상을 입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A씨의 일행이 사고 직후에 이 안전벨트가 파손된 부분을 촬영해가지고 시설물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뒀는데요. 그 사고 직후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6개월 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동안 사용한 치료비, 그다음에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 손해, 후유 장애율에 따른 일시 수입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등을 이 놀이공원 측에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놀이공원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명확하게 보이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에서 어떤 안전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그걸 불법 행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이게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요.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럴 때 좀 유용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은 피해자가 좀 비교적 굉장히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보험 쪽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훨씬 유리하고 편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간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씨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건 사업장의 과실로 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험에서 일단 대신 먼저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놀이공원도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요. 뭐 음식점, 병원, 목욕탕, 숙박시설 이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이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지불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 병원비를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전받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피해자는 먼저 안전요원이나 영업자 측에다가 이런 사실을 알려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통사고 처리 때랑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증거 확보, 진료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결국 법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책임을 물으려면 결국 증거와의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CCTV 자료라던가 사진 자료, 영상 자료,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진료 기록 같은 거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놀이공원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마음이 들뜨잖아요. 들뜬 마음 때문에 자칫 좀 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객이 네. 본인이 좀 소홀해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B 씨가 이제 디스코 팡팡을 타게 됐는데 그 불시에 DJ가 놀이기구를 이제 조작하는 바람에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때 B 씨가 100% 손해를 보전받지 못했어요. 실제 유사한 판례에서 피해자 측 과실을 50%를 적용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용객이 당연히 안전하게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 역시도 디스코 팡팡이라 하는 것은 원래 좀 위험한 시설임을 인지를 하고 탑승했기 때문에 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원래 디스코 팡팡이 갑자기 팍 튀겨가지고 그렇죠. 예, 움직이는 거라는 거를 이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야, 그렇군. 이용자에게도 과실을 50%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놀이공원, 뭐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눈 깜짝할 새 자칫 또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과 골절, 입원이 필요한 부상 같은 중대사고가 연평균 한 28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게 골절인데요. 한 85%를 차지했고요. 특히 이제 손과 팔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대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만약에 이게 계산을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한 1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놀이시설에 적용된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뭐 미끄럼틀이나 볼풀장 같은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뭐 키즈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자는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미가입을 하고 있으면
적발 회추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즈카페 같은 곳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그런 안전 보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호자의 과실이 없는지 그 책임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볼풍장 옆에서 매트에서 플라스틱 공을 밟아가지고 넘어져 그런 사고에 있어서요. 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제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가지고요. 놀이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키즈 카페라고 해서 아이만 또 이게 다치라는 법이 없어요. 가끔 흥이 올라온 아빠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노는데 막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요것도 배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사는 한 남성이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동네 키즈 카페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술래잡기를 하다가 트램폴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밑으로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딱 부딪힙니다. 아이고. 극심한 좀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봤더니 요추 1번 방출성 골절로 어이구. 수술까지 받게 돼요. 네. 그 이후 키즈 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장래소득을 뜻하는 일실 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가지고 3억 4,6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고 아내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키즈 카페에서 놀 때 이 어른들이 이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애들이 노는 곳인데. 네, 실제로 이제 키즈 카페 측에서는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키즈 카페 이용 안내문에 있었어요. 봤더니 보호자가 취약전 유아와 동반해서 이 트램폴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뭐 특별하게 성인의 이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도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키즈 카페 측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그 성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여기가 어린이 놀이시설은 맞기 때문에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남성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키즈 카페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고 있었고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책임을 5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키즈 카페가 남성에게는 1억 5,900만 원, 배우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고요. 키즈 카페 측이 불복해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키즈 카페 놀이기구는 당연히 주된 이용자는 어린이들이겠죠. 하지만 성인들도 아이들을 함께 보면서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함께 탑승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 보호자가 이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기리 씨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한주평입니다. 사고 난 뒤 후회 말고 사고 전에 점검하자! 네, 사고는 순간입니다. 방심하면 발생하고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만큼은 아주 똑부러지게 한 줄 평을 잘해주셨네요. 자, 정말 사고가 난 뒤에 아무리 법이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적 또 정신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이 필요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